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PG 학생들이랑 같이 우리 열과 에너지 파트 다뤄봤고요. 간이 열량계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통 열량계부터 할게요. 아마 영상 시청하고 있는 학생은 아마 수업 자료가 지난 시간에 배부를 했으므로 수업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업 자료를 연이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간이 열량계와 이제 통 열량계 구분을 지어 볼 건데요. 간이 열량계는 지난 시간에 열량을 대충 잴 수가 있었다, 그죠? 열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밀한 실험을 할 수가 없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통 열량계라는 걸 이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 열량계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 열량계는 이렇게 통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한번 채워볼게요. 여기다가 물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요, 여기다가 우리가 통을 하나 넣어볼게요. 통을 넣을 건데 이 통의 재질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강철통이에요. 강철통. 그리고 용기의 재질도요, 강철 용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열어두면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열 손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밀폐 용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닫을게요. 현재 밀폐가 된 상황이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강철통 내부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건데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접시를 하나 갖다 두고 그 접시 위에 시료를 이렇게 담아 두겠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연소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시료야. 그리고 강철통 내부에는 산소를 한 30기압 정도 주입을 시키겠습니다. 30기압 정도. 자, 그리고 연소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산소랑 시료만 있으면 안 되죠. 뭐도 있죠? 점화원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점화선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이게 점화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물이 그대로 흡수하겠죠. 그래서 물이 균일하게 섞이기 위해서 뭘 꽂았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 젖개라는 걸 함께 꽂았죠. 젖개가 돌아가면서 액체가 균일하게 섞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꼽아야 돼요? 여기 온도계도 함께 꼽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연소 반응이 점화선에서 일어나면서 연소 반응이 빵 하고 일어나겠죠. 그러면 총 발생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열량을 우리가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열량을 그대로 누가 흡수해요? 그렇죠. 물이 흡수하겠죠. 물이 흡수한 열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만 혹시 에너지를 흡수하나요? 아니죠. 여기 지금 통도 같이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까지 고려해 주셔야 되냐면 물이 흡수한 열량도 있지만 통이 얻은 열량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주시면 구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열량은 공식이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고요. 여기도 C 곱하기 열량이니까 M 곱하기 델타 T가 되겠다. 그런데 얘는 누구의 C냐면 물의 C죠. 얘도 물의 질량이고 물의 온도 변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통의 C, 그 다음에 통의 질량, 통의 온도 변화, 이렇게 두 개를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냐? 지금 사실 강철통의 비열과 강철통의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강철통을 매번 이제 이 시료를 담을 거고요. 시료 접시도 있고, 그 다음에 점화선도 이렇게 있어요. 심지어 이 점화선은 열이라는 걸, 이 점화선은 금속이니까 여기서 열을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열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화선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요, 한꺼번에 문제에서 우리가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한 두 가지 이유로 이 두 개를 곱하면 뭐죠? 이게 바로 우리가
통의 열 용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얘는 통의 열 용량. 간단하게 열 용량의 단위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비열의 단위는 그램퍼가 아니라 칼로리 퍼 그램 곱하기 도시고, 그 다음에 질량은 그램이니까 곱하면 결국 열 용량의 단위가 나오는 거죠. 칼로리 퍼 도시. 그래서 지금 열 용량을 문제에서 줄 건데요. 문제에서 주는 이유는 표준 시료를 통해서 그렇죠. 오차를 최소화한 열 용량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지금 첫 번째 문제점 열 용량을 주기 전에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점 1은요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통 내부에 부속품들이 있을 겁니다. 부속품들로 인해 통의 질량과 비열을 이제 요 녀석들 때문에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점화선이라는 것도, 점화선도 가열을 돼서 열을 흡수할 수가 있겠죠. 가열을 되고 타면서 순수한 열량을 측정하기가 마찬가지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제 표준 실험을 통해서 오차를 보정한 열 용량이라는 걸 제시하는 겁니다. 표준 실험을 통해서 오차를 보완한 이 뜻이에요. 보정은 오차를 보정한 열 용량 데이터를 문제에서 제시를 할 겁니다. 결국 그냥 문제에서 준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 두 가지 때문에 열 용량은 아마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이 열량계 또 통 열량계 차이점을 살펴봐야죠. 얘는 별로 열 손실이 있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구분은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쓰이는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간이 열량계의 장점은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치가 간단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장치가 간단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대신에 열 손실이 많죠. 열 손실이 많아서 조금 정밀한 실험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보통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기 쉽지 않은, 온도 차이가 적은 실험을 보통 하는데, 보통 이제 소금을 녹이는 우리 융해열, 그리고 우리 중화 반응에서도 열을 낼 수가 있죠. 근데 크게 열이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중화열과 용해열 등의 에너지 변화량을 측정할 때 쓰입니다. 반대로 이제 통열량계의 장점은 뭐예요? 얘는 열 손실이 적죠. 반대로 열 손실이 적어서 비교적 정확하다. 근데 열 손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비교적 열 손실이 적고 정확하다는 거고, 대신에 장점은 장치가 복잡하고 그리고 높은 압력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소 반응이 일어나니까 높은 압력을 유지시켜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주로 얘는 무슨 반응? 아까 했죠? 연소 반응의 에너지 변화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연소 반응의 에너지 변화량을 측정한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점과 이 통열량계를 우리가 문제에서 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참고로 통열량계는 또 같은 용어가 있죠. 보통 이제 강철 용기 이렇게 등장하면 사실 우리가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부피 일정. 그래서 강철 용기로 만들면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이를 정부피 열량계라고 합니다. 정부피 열량계.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연소 반응은 폭발을 이용하는 거죠. 폭발, 여기서는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폭발을 영어로 뭐죠?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나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폭발을 밤 그리고 이렇게 배 해서 봄배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열량계가 봄배 열량계 이렇게도 표현하긴 합니다. 봄배 열량계 이 두 가지 정도가 우리 통 열량계로 쓰인다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역시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이 문제를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NaOH가 물에 용해될 때 열의 출입은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쓸게요. 얘는 일단은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서 얘는 열이 방출됐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온도가 얘는 20도씨에서 이제 30도씨로 열이 방출됐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예요. 얘는 용액의 누구예요? 용액의 비열이죠. 얘는 용액의 질량이고 얘는 용액의 온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액의 비열은 문제에서 줬죠. 그래서 4.2 줄 퍼 그램 도시.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은요. 지금 100g 기준이죠. 100g 기준. 그리고 온도 변화는 10도씨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4,200줄이 됩니다. 얘는 4.2kJ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간단하게 그 퀴즈를 만들어 볼게요. 퀴즈는 옆에다가 퀴즈 첫 번째. 자, 만약에 이게 이제 이론 값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실험했을 때 이론 값이 있고요. 우리가 방금 실험을 한 실험 값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같다면 100% 오차가 없이 실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쉽지 않으니까 이론 값이 크다라고 할게요. 이론 값이 크다라면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한번 고민해 볼까요? 뭐냐면 이제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인데요. 지금 비열이 바뀔 수가 없고요. 질량도 마찬가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온도 변화가 작게 측정됐다는 거야. 10도씨가 아니라 원래는 한 15도씨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10도씨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첫 번째는 뭘 고려할 수가 있어요? 많이 열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은요. 얘는 NaOH가 용해될 때 뭐가 발생해요? 열 손실이 발생된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발생한 열이 실험 기구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됐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온도계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젖계야, 젖계. 이 젖계라든지 실제로 얘네도 온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온도가 높아지는데 쓰였다, 열량이. 그래서 오차가 발생한 거죠. 그만큼 온도 변화가 작게 측정이 된 거죠.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열이 방출된다와 관련해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좀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되는데 그 밑에다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둘의 차이를요 열의 출입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위의 온도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일단 발열 반응 그래프는요 이게 에너지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를 반응 경로라고 쓸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고 그 다음에 반응 경로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얘가 반응물이 발열 반응은 에너지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은 게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이제 에너지로 밖으로 버리면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뭐냐면 여기 반응물의 에너지가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습니다. 이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생성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보통 이제 화학이나 과학에서는 에너지가 낮을수록 더 안정한 겁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낮을수록 더 안정한 거예요. 발열 반응은 열을 버리면서 안정한 쪽으로 가는 거고요.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면서 불안정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의 출입은요. 발열 반응은 에너지 방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에너지 흡수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위의 온도가 에너지를 버리게 되면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증가합니다. 얘는 주위의 온도가 감소하겠죠. 실제로 지금 NaOH가 물에 용해될 때 이 온도가 NaOH 자체 온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주위의 온도인 거예요. 이게 주위의 온도. 그죠? 이게 주위의 온도고 이 열이 방출된다는 건 NaOH 물질 자체의 입장입니다. 물질 자체의 입장. 네. 보통 이 물질 자체를 우리가 반응계라고도 하죠. 반응계. 우리가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 반응계 입장에서는 열을 방출하면서 그 주위의 온도가 늘어나는 게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자, 요거 퀴즈 2번을 안 풀었네요. 자, 퀴즈 2번을 한번 써볼게요. 퀴즈 2번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화학식량이 40일 때 이렇게 써보세요. 화학식량이 40일 때 용해열은 몇 킬로줄 퍼 몰인가요? 화학식량이 40일 때 용해열은 몇 킬로줄 퍼 몰인가요? 자, 이것도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우리가 4.2kJ이라는 결론을 냈죠. 그죠? 4.2kJ. 근데 이게 그 NaOH 용질 몇 그램 기준이에요? 그쵸? 4g 기준이죠. 우리가 용질인 4g 기준으로 4.2kJ만큼 열량을 계산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몰의 단위 1몰당 몇 킬로줄만큼의 용해열인지 구하려면 이걸 몰수로 바꾸면 돼요. 결국 4g을 화학식량인 4g/몰. 이건 편의상 쓰는 단위. 이렇게 나누면 이제 몰이 되겠죠. 그죠? 0.1이네요. 그때의 궁금한 열량이 몇 킬로줄이냐 라고 정리하시면 x는 얼마죠? 42킬로줄입니다. 퍼 몰까지 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화학식량에 대해서 1몰당 42킬로줄만큼의 용해열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발열 반응, 흡열 반응까지 봤고요. 마지막은 연습 문제 3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연습 문제 3번은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자, 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습 문제 3번. 다음은 미니가 과학 축전 부스에 소개한 실험이다. 목장갑 착용하고 25도씨의 물과 메탄을 적신 다음에 붙이게 되면 목장갑도 타지 않고 손도 얼마 동안 뜨거움을 느끼게 못한다. 좋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불이 붙어 있는데도 목장갑이 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메탄올이 연소가 되면서 그 연소열을 바로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요? 물이 그대로 받을 거야, 그죠? 근데 물이 흡수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손이 다치지 않고 물의 온도와 상태 변화하는데 메탄올의 연소열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돼요. 메탄올의 연소열이 물의 온도를 높이고 상태 변화 여기는 상태 변화할 때는 기화죠, 기화. 상태 변화하는데 쓰였기 때문입니다. 상태 변화하는데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자, 2번입니다. 본격적으로. 자, 일단 실험에서 H2O 9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생성이 되려면 메탄을 몇 그램 태워야 하나? 여기서는 아보가드로 수를요 우리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이 몇 몰이에요? 이 녀석이 1.5몰이 되겠죠, 그죠? 1.5몰은 화학식량이 H2가 18이죠. 그래서 얘는 1.5 곱하기 18 하면 몇 그램 나옵니까? 27g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화학 원 정도는 다 배우셨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메탄올이 연소하면서 발생한 열량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일단 첫 번째 물이 일단 흡수할 건데요. 물이 흡수한 열량. 지금 물이 흡수하면서 온도를 25도씨에서 75도씨까지 올렸겠죠. 그죠? 그래서 물이 흡수한 열량에다가 더할 건데, 자, 이것만 더하면 안 되나? 안 되고 물이 상태 변화하는 에너지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물이 상태 변화하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기화될 때 필요한 열량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결국엔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첫 번째는 온도 변화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상태 변화에 관한 내용이었네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하시면, 자, 물이 흡수한 열량은 CMT죠. 이거는 CMT. 그 다음에 물의 시고요.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물이 기화될 때 열량입니다. 물이 기화될 때는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를 주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줬죠? 이걸 써볼게요. 물의 기화열 더하기 물의 기화열에, 근데 뭘 곱해야 돼요? 지금 단위를 이걸로 만들고 싶으면 이걸 지워야겠죠. 그럼 질량을 지워려면 물의 질량을 곱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자, 물의 비열은 뭐죠? 물의 비열은 4.2네요. 그죠? 4.2 줄 퍼 그램 도시 곱하기 물의 질량은 아까 27g이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몇 도인가요? 그죠? 지금 25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렸으면 75도씨가 되겠죠. 그죠? 이게 물이 흡수한 열량을 다 구했고, 일단 상태 변화하는데 흡수한 열량도 있겠죠. 상태 변화는 물의 기화열 얼마죠? 2.26kJ/g입니다. 그러면 2.26kJ/g이고요. 곱하기 얼마? 27g입니다. 이걸 더하시면 일단 단위가 나오는지 볼까요? 이렇게 얘랑 지워지고, 그죠? 얘랑 지워져서 어쨌든 열량만 나오네요. 그러면 얘를 구하시면 이거 8,505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하기 얘가 61.02kJ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요걸 이제 킬로줄로 바꾸면 8.505 킬로줄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해보겠습니다. 얘랑 더하면 69.525 킬로줄만큼의 메탄올의 연소율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고 끝내면 안 돼요. 왜냐? 자 보세요. 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이거예요. 이거 메탄올을 몇 그램 태워야 되나요? 몇 그램? 그러면 실제로 메탄올의 연소열이 얼마인지 볼게요. 지금 요 연소열이 요거예요. 이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23.8kJ/g. 이게 메탄올이 1g 연소될 때마다 연소열이 23.8kJ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구한 메탄올의 연소열은 물이 흡수한 열량으로 바꿔서 풀었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69.525kJ만큼의 메탄올의 연소열이 나올 거고, 그때 필요한 Xg을 잡아주시면 되니까 메탄올의 질량. 그럼 따라서 X는 정리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2.92g 이렇게 정리할게요. 얘는 2.92g. 실제로 필요한 메탄올의 질량 2.92g을 태우면 목장갑이 타지 않고 있을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 실제 실험은 해보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과 에너지 파트까지 배워봤네요. 열과 에너지 파트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열과 에너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열 팽창 관련해서 또는 거기에 이제 바이메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열 팽창 관련된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프린트와 실제 시험은 아니지만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 시간을 할애해서 아마 영상은 길이가 짧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